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드셔서 네. 모시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셨고 아유, 특히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랬을 텐데 역시 오늘도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꼭 텔레비전에 나가셔야 되겠고 아마 스튜디오에 와주시는 것도 본인의 이 중후한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이 라디오로만 보내봐요. 얼마나 아까울지. 아유, 아닙니다. 독감 걸린 거 티 안 내려고. 제가 임 소장님 나오시는 화 목요일은 명색의 앵커로서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은근히 신경 쓰인다는 거 아시죠? 저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네. 브렉시트, 영국이 난 EU 안 할래. 그 말 한 지 꽤 오래됐고 뭐 그렇죠. 국민투표도 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빨리빨리 안 나가고 아니야 제 눈에 네. 예. 되게 뭐 국민투표로 결정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탈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무식해서 그렇지만 아마 우리나라 보편적인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의 외신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아니 왜 문기적거리고 안 나가고 있다가 마치 뭐 재투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그러면 이제 도중에 영국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브렉시트 이거 우리 안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 가르마 좀 타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갑자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2년 5개월 정도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억하시죠? 2016년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나간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년 5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유럽 연합하고 영국하고 이제 그럼 오케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과정으로 이혼을 할 건지 뭐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합의가 된 거죠. 다만 그 합의 내용이 그러면은 EU 국가들도 모두 동의를 하느냐 그리고 저기 영국 국민들도 동의를 하느냐 이제 그 절차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합의 내용을 영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메이 총리가 그 합의 사항을 의회로 표결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그거를 지금 연기를 해버리는 상태거든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EU에서 짐 싸들고 나가자라고 2년 반 전에 국민투표로 그때는 정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의회에다 그걸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의회에서는 야 그렇게 무턱대고 나갈 일이 아니야 라는 견해가 좀 승할 것 같으니 메이 총리가 의회에다가 그 투표한 그거를 쉽게 회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 사람들 마음이 왜 바뀌었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영국 내부에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도 그래 브렉시트 잘했다. 여전히 우리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거야. 빨리 나와야 돼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저 국민투표 다시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강경파하고 양쪽에 다 강경파가 있을 거고. 잠깐만요. 미안한데 우리 그 기억을 다 못하니까. 2년 6개월 전에 국민투표를 통과할 때 찬성할 때 찬반 비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다시 말해서 나가자라는 사람이 51.9%.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슬아슬했지만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했단 말이죠. 투표율이 72%인가 이제 70%가 좀 넘었어요.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많이 참석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거는 부결되지 이걸 가지고 가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서 51.9%로. 그러니까 한 48% 정도는 EU에서 짐 싸갖고 나가는 건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승리 그리고
내홍을 많이 내포한 승리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표차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반의 국민들의 분노는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의 승리자가 절반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승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에다가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개월 후에 총선을 했습니다마는 영국의 그 다수당인 보수당이 원래는 총선이 더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2020년인가 이제 그때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조기 총선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 연합과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어필을 하면서 조기 총선을 했는데 오히려 더 깎여버렸단 말이에요. 집권 여당이 브렉시트를 좀 더 단단하게 그렇죠. 공고히 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 정치적 모험에 가까운 총선을 조기에 했는데 오히려 져버렸다. 그렇죠. 지지는 않았지만 의원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고 있었는데 네. 과반도 채우지를 못하는. 그럼 그러니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약간의 이제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브렉시트에 강경하게 찬성하는 소수파를 살짝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불안한 그 다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질문 겸 복습. 네. 영국 사람들은 왜 EU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짤막짤막하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영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더처럼 싹 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대륙을 그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눈치를 딱 보다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그럼 이쪽을 도와줄 수도, 이쪽이 도와줄 수도. 그러면서 항상 승리를 챙기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럽 역사를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크게 실패한 역사들이 있었지만 영국이 생각해 보시면 별로 이렇게 실패한 역사가 없었죠. 그렇네요. 주요 전쟁에서도 대개 다 이겼고. 그렇죠. 처칠 뭐 해서 했고. 네. 국제적인 주요 협약, 퍼스다미니,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런 데서 항상 자기들의 이익은 대부분 그렇죠. 관철했고 그런 어떤 그 교묘한 그 외교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세기에 와가지고도 20세기 후반쯤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또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이 유럽 연합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또 그거는 또 보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나 독일이 주도하는 그 유럽에서는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DNA가 국민들한테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중요한 것을 보자면은 이제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각 국가 단위로 경계선을 이렇게 조그맣게 했던 것을 크게 하자. 네. 그러니까 네. 그 경계선 안에서는 그 상품 또 서비스 또 그 노동력 그다음에 자본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자. 단일권으로.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파워들에 맞서 가지고 유럽이 힘을 키우려면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겠죠. 혼란만 없다면. 그러니까는 그 유럽이 좀 더 확장 추세로 그래서 동유럽 확장한다는 것이 결국 동유럽 쪽 아니겠습니까? 네. 동유럽 쪽으로 커나가다 보니까 동유럽 쪽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럽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의 많은 일자리들이 보장이 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실제로 그 유럽 연합이 이렇게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로 그리고 그 뒤로 동유럽들이 더 흡수된 이후로 영국으로 이민자들이 확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게 뭐야? 우리가 세금 내서 이민자들 그렇죠. 다 왜 이민자들이 사회보장해주고 직업도 줘야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2010, 11, 12, 13, 14 뭐 이 정도 5년 동안에 네. 유럽이 경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 그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매개 살리느라 그리고 좀 남유럽의 그때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스 뭐 재정 위기, 예. 뭐 이태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유럽 연합이 소위 말해서 좀 그 리더격의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런 좀 약간 뒤따라오는 나라들을 매개 살려야 된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한 5년 동안에 경제가 잘 나갔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판단에서는 아니 우리는 잘 나가는데 왜 저 유럽 저거 매개 살리느라고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네.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표할 때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 우린 저 유럽 없이도 우리가 잘 나가. 굳이 EU 너희들하고 같이 그렇죠. 어깨 동무하지 않아도 내가 왜 거기다 분담을 줘가면서 우리가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뭐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저금나서 혼자 잘 살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좌우를 했던. 그래서 그 단견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짧은 딱 단견이죠. 캐머런 총리가 그 주도해서 국민투표에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캐머런 총리도 사실은 그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 워낙 그런 여론들이 이리저리 들끓으니까 정치적 흡수 그렇죠. 차원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를 밀어주면은 내가 그걸 공약으로 걸었어요. 국민투표를 할 테니까 그럼 표출을 해봐라. 그러니까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유럽 연합의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설마 그러니까는 차라리 국민투표를 받아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잠재워 버리자.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리고 반대하는 그러니까 찬성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좋다. 그러면 하자. 아하.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이 컸죠. 카메론 네.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설마 이게 가결이 되겠냐? 통과되겠느냐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로 가결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짐 싸고 나가자. 왜 함께 묶여서 뭐 이런저런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영국이나 뭐 금융이나 첨단 산업이 발전한 이런 데로 일자리 기회는 아무래도 그렇죠. 많을 테니까 이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마뜩 찬턴 차에 그래? 그렇게 많으면 해서 부결돼 버리면 그렇죠. 이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도 당분간은 조용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만 뒤통수를 딱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민심을 정확히 못 읽었죠. 져버렸네. 네. 그때가 우리 기억도 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선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 민심의 흐름을 못 읽는 그런 대혼란의 그 한 해였었던 거죠. 그때가. 한국에 한 10년 살아봐야 돼요. 왜요? 뭐 박근혜 이명박 체제 뒤집어지고 촛불로 뒤엎고 뭐 이런 정확한 민심을 이제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네. 시민의 명령이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옛날에 명예혁명 뭐 그때는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예. 요때는 잘못 짚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전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70년 좀 넘게 유럽이 참 전쟁 없이 잘 살았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씩 삐걱삐걱되고 어떤 균열이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단지 그 영국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지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균열이 보이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좀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 단계 메이 총리가 네. EU 측에다가 2년 6개월 전에는 뭐 기세 좋게 우린 나갈래 딱 결판이 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고 현재 지금 의회의 주 기류도 브렉시트건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할 수 없으니까 EU에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뭐 좀 부대 조건을 달아서 어떻게 헤어질 수 없을까 뭐 이런 걸 얘기라고 해야 됩니까? 추파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뭘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그거야 당연히 EU 쪽도 그렇고 영국 쪽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게 협상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간다고 국민투표에서 딱 결정되면 그걸로 꽝꽝꽝이 아니고 그 뒤로 추가 딜을 협의를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결정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유럽에다가 우리 그럼 나갈래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공식 절차가 있어요. 그 정식 통보를 그러니까 그 다음 이듬해 2017년 초에 1월인가 이제 1월 초에 1월 중순에 정식 통보를 한 거죠. 그로부터 그럼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 유럽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이 그래 오케이 그럼 나가도록 승인을 해주자. 이게 이제 따라야 되고 그것도 회원국의 몇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 했으니까 우리 나갈래 해도
회원국의 대다수가 반대해버리면 그렇죠. 어딜 나가 앉아있어. 그러면 국민투표보다 그 회원국들의 결정이 더 상위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no deal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 없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그러니까 물론 EU 입장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 상황이고 피하고 싶은 거고, 네. 영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벌써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치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영국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관세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국이 물건을 EU 국가에다 팔려면 갑자기 가격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유럽 그 영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그 합의 없이는 그대로 떨어져 나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게 생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는 가는데 영국이 이래저래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국민투표를 한 것 자체가 너무 그 당시에 어떤 세를 잘못 읽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역시 여기서도 핵심은 정치의 수 읽기, 민심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약 3월이니까 한 100일쯤 뒤면은 노딜 브렉시트 더 이상 뭐 협상이고 뭐고 없이 이제 그래 떠나세요. 당신들 떠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거냐 네. 아니면 좀 양측에 그래도 최소한의 여지껏 같이 살아온 정에 입각해서 네. 조금은 부드럽게 완화해서 헤어지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간단히 비유 또는 압축하자면 치즈 뭐 프랑스나 스위스 질 좋은 치즈를 네. 예전까지는 100원에 사왔는데 그렇죠. 이제 나가면 네. 개별 무역이 되니까 관세가 붙어서 한 120원쯤에 사야 할 것이고 그렇죠. 영국의 버버리 옷은 옛날에 한 500원이면 갖다 팔았는데 이젠 저쪽에서 관세를 물릴 것이니 그렇죠. 한 600원이나 700원이 되면 안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버버리라면 더 비싸지니까 팔릴 가능성은 확 줄어들고 그렇죠. 그것에다가 이제 뭐 가장 그 지금 협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영국령이잖아요. 북 아일랜드. 예, 그 지역이 굉장히 민감한 뭔가가 또 있는. 사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 아일랜드,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 섬에 같이 있는데 북쪽이 이게 벨파스트 위에 있는 IRA.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정식 명칭에서도 노선 아일랜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정체성 문제로 과거부터 그 아일랜드 안에 있지만 이게 영국령이고 종교적으로도 개신교냐 카톨릭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분쟁이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근데 다행히 유럽 연합이 구성이 되니까 이제는 뭐 같이 섞여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과거에 그 소련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랑 다 같이 살 때는 거기 어디입니까? 그 소치 있는 섬, 그 섬이 아니라 참 이렇게 크림반도. 크림반도. 그게 그러니까는 같이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있을 때는 어디 있으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누구 땅이냐를 가지고 결국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북 아일랜드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과연 이거를 지금은 그 마치 그 국경이 없는 것처럼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여기 그럼 국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논쟁이 많았는데 과거의 앙숙이었던 역사 경험으로 보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튼 정치적으로 민심의 현재와 미래 향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2년 6개월 전의 어떤 결정이 영국은 물론이고 영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저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제2, 제3의 브렉시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무튼 되게 궁금했는데 배경을 알고 나니까 가르마가 타지니까 머리가 좀 개운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브렉시트 문제 공부 겸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